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휴대폰 다 집어넣으시고 아마 수능 수업할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신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만났고 앞으로 6주 동안 직전 보강까지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수업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따가 내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저장해 놓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도산 12국하고 된동어미 화전가, 그 다음에 독서의 입문 첫 번째, 이렇게 오늘 3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교재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교재 구성은 앞에는 수특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넣어놨고, 그리고 5쪽부터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특 문제와 또 다른 문제들을 한 3, 40문제씩 작품마다 넣어놨으니까 숙제로 집에 가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숙제는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검사할 거고, 학교에서 진도를 지금 그 발표 수업 중심으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너희 학교의 트렌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표 수업을 하는데 설마 이게 시험 폼에 들어가나? 이제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듣기로는 이번 주부터는 정상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진도도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 고려해서 진도표에 맞춰서 학교에서 나온 진도표 있죠? 계획표, 문학 계획표랑 독서 계획표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수업을 쭉 미리 좀 많이 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독서랑 이거랑 같이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해줄 건 뭐냐면, 저 보세요.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상황의 변수가 생겼다, 뭐 시험 범위가 나왔다, 뭐를 뺀다, 뭘 안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려줘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수업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엄한 진도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셨죠? 그 부분 좀 약속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시험 범위 알려달라고, 진도 나간 거 알려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2명밖에 안 해가지고 정말 그 문자 답해준 애는 반드시 1등급을 받을 거다, 복 받을 거다. 정보 공유해 주세요. 알았죠? 부탁드려요. 예. 무심한 새끼들 말이야. 자, 도산 12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펴보시냐면 3쪽에, 교재 3쪽에, 3쪽이 아니죠, 5쪽에 3번 문제 보기가 있어요. 보기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것들 중심으로 또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집중하시고요. 언지 육수와 언악 육수로 구성되어 있는 도산 12곡에는, 자, 멈추고요. 언지 육수와 언악 육수, 그래서 총 12개의 시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12곡이야. 근데 이제 도산 12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이 12곡의 의미는 알겠어요. 도산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도산은 뭐냐. 여기 읽어봐도 안 나오거든요. 따로 안 나와요. 도산 12곡의 도산은 뭘 의미하냐. 작가가 누구죠? 작가 누구예요? 이황이요. 이황. 이황이 1,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소지섭 닮은. 아, 잘 몰라? 궁금하면 검색해봐. 이황, 소지섭 이렇게 검색하면 비슷한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 1,000원짜리 지폐의 뒷면을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니네 좀 이렇게 부티가 나서 1,000원짜리 따위는 취급하지 않니? 1,000원짜리, 규린이? 1,000원짜리 지폐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산이 나와 있어? 정말 5,000원짜리 이하는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야? 몰라? 지원아, 1,000원짜리 지폐 뒤에 뭐가 있어? 몰라? 아는 사람? 현수야 꺼내는 거야 지금? 1,000원짜리가 없을 것 같아. 도산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산서원. 이황이 안동인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원을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도산, 서원. 그 도산 서원에서 지은 12수의 노래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저 도산의 의미가 뭔지 알려줬습니다. 이황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지은 서원의 이름이에요. 도산서원. 그래서 안동에 놀러 가면 도산서원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뭘 하냐면 1,000원짜리 지폐 뒤에를 보고 똑같이 생겼네. 이런 감상의 포인트를 또 갖고 있죠.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오죽헌에 가도 5,000원짜리 지폐 뒤를 보고 오죽헌에 나와 있는 그 모습 똑같네? 이걸 확인하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자, 뒤에 볼게요. 잠시 벼슬살이에 나섰다가,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잠시 벼슬살이에 나섰다가 귀향을 했어요. 그런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작가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벼슬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고요.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언지에 해당하는 1에서 6수에서는 화자는 자연을 수양의 공간, 완상의 대상으로 삼아 감흥을 느끼거나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고 했어요. 언지는 자연에 관한 노래로 자연을 수양의 공간으로, 완상의 대상으로 감흥을 표현하면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언학에 해당하는 7에서 12수는 해서 언학에 해당하는 7에서 12수는 그러한 자연 공간에서 취해야 할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학문 수양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언학이구나. 학문에 대한 얘기. 그래서 7에서 12수. 그다음에 연지는 어떤 뜻을 노래한 거니까 자연에서의 뜻을 노래했다. 라고 해서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된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도산 12곡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해 볼게요. 1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무슨 말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태도냐 하면 뭘 해도 상관없고 다 괜찮다는 뜻은 세상을 좀 많이 살아본 사람이 특별한 욕망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난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 사람이 되게 협소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난 이것만 좋아. 다른 건 싫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건 뭔가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태도야. 그래서 일수의 초장에서 드러나는 건 이 단어 적어주세요. 달관의 태도다라고 적어주세요. 달관. 통달해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통달해서 바라보다. 삶의 이치를 통달해서 바라보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들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욕망도 없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어. 이런 태도 되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쉽게 서운해하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막 되게 많이 기뻐하지도 않고. 어른들은 거의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장을 봅니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했어요. 뭐 이런들 어때? 이랬는데 이제 이 중장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초야우생. 초야라는 건 풀초자의 들야자, 자연을 뜻해요. 자연에서 사는 이 우자는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한자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죠? 어리석다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보시고 자연에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나.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당대의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스스로 자신을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약간 반맛 아니니?
지나친 겸손이죠. 그쵸? 겸손하다는 것을 읽어내시면 돼요. 겸손한 태도.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도 좋다. 어떻게 살고 있죠? 자연에 묻혀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렇다 어떠하려의 이렇다는 초야를 뜻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묻혀 사는 게 어떠냐? 상관없다. 다음, 하물며 천속고항을 고쳐 무슴하려 해서 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천속고황이고, 이것도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여러분 한자 아세요? 이 천자를 보면 잘 보면 아는 한자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물숫자 있죠. 그다음에 석자는 무슨 석자예요? 돌석이죠. 이거 자연입니다. 자연. 천석고황의 천석은 자연이고 고황은 고질병이에요. 비슷한 단어로 이런 표현이 고전시가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데 관동별곡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 강호의 병이 깊어 이걸 뭐라고 해요? 연하고질 천속고황이라고 얘기해요. 연하고질도 알려줄게. 보세요. 앞에 봐요. 연하고질.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고 안개와 노을은 자연이에요. 고질병에 걸린 거죠. 이해되니? 그럼 무슨 뜻이야? 자연이 좋아서 생긴 병이야. 어디 아플까? 어디가 얼마나 아플까? 시름시름 앓다가 한 70년 살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막 고통스럽게 살까요? 아니죠. 자연이 좋아서 생긴 마음의 병을 고쳐서 뭐 하겠냐? 자, 생각해봐. 자연이 좋아서 생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치지? 자연을 떠나면 되죠. 그거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연이 좋은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종장은 자연에 살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거죠. 천속고황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핵심어는 이거예요. 난 자연에 사는 게 좋아. 안 고칠 거야 라는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수에서는 이 흐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달관의 태도, 겸손한 태도, 자부심을 드러내는 태도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 흐름을 정리하시고, 자, 내용을 정리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뭐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표현도 정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작품을 정리한 거야. 내용 정리, 표현 정리. 아셨죠? 그럼 지금 읽은 일수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보이세요? 초장에서 보이는 거 뭐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대구. 또 뭐뭐 하려. 의문형이죠. 상관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서리.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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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죠. 가군 사용. 또는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의 뜻이, 이 정도의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천천히 하는 거야. 일부러 처음이라서. 항상 내용 정리, 형식 정리. 그 문제도 어떻게 표현했지, 무엇을 표현했지를 물어봐요. 문제도 두 가지 차원에서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냐.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 무엇을,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냐,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했느냐. 됐죠? 그 두 개를 말할 수 있으면 작품을 이해한 거야.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이수부터는 좀 빠르게 갈게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어렵지 않죠? 연하와 풍월이 집이고 벗이래요. 이 단어의 포인트를 맞춥시다. 얘는 결국 뭐죠? 자연입니다. 자연이 집이에요. 자연이 친구예요. 그 자연 친화적 삶을 보여주죠.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중장에서는 태평성대라는 평화로운 시절을 말하면서 자기 처지는 병에 걸려서 늙어가고 있대요. 이 병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일수에서의 이 병일 수 있죠. 자연이 좋아서 생긴 마음의 병.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거죠. 또 진짜 아파서 생긴 병일 수도 있죠.
이해되니? 몸이 아파요. 아니면요, 자연이 좋아요. 천속광이로 쓸게요. 이 병은 진짜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자연이 좋아서 생긴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태평성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서. 종장입니다. 이 중에 포인트 잡아봐요. 이 중에 있으니까 이런 연합풍월과 함께 태평성대 속에서 바라는 것, 화자가 희망하는 바 있습니다. 화자의 지향점, 화자의 삶의 지향점, 뭐가 없으면 좋겠다? 허물이나 없기를 바랍니다. 허물이나 없기를 바란다. 허물 없는 삶을 원하는 거고요. 이게 화자의 삶의 지향점인데, 허물이 뭔지 단어 뜻이 와 닿니? 허물이 없다는 게 어떤 삶인 거지? 그래서 허물은 잘못, 실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잘못 없고 실수 없는 삶을 바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수에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 뭐 보이세요? 첫 번째 초장에서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대구죠? 초장에서 대구 보이고요. 또 뭐 보여요? 연하와 풍월은 자연을 대신 비유한 거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낸 거, 이거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대유법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삼수로 가볼게요. 삼수가 없어. 삼수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뭐예요? 집에 가서 웃어. 알았지? 사수 볼게. 사수 보세요. 사수는 이거 재밌다. 눈에 딱 보이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초중장이 완전 짝을 이루죠? 이거 대구입니다. 유란히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되게 재밌습니다. 곡자가 무슨 곡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제자는 있을 제자고요. 곡자는 잘 봐봐. 한자를 봐. 뭐처럼 생겼어? 골짜기처럼 생겼지. 별짓 다 하네. 여름에 어디 가서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놀지? 산에 어디? 계곡. 계곡. 곡이 뭐라고? 골짜기를 뜻한다고요. 그럼 유란이 제곡, 골짜기에 있으니,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다. 야, 이건 되게 재밌어. 유란이 있는 골짜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해석이 그윽한 난초니까 눈에 보이거나 뭐 향기를 맡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를 표현했어요? 듣기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 유란이 그윽한데 이 그윽한 난초가 제곡하니 골짜기에 있으니 듣기가 좋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골짜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난초가 어우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듣기가 좋다고.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중장은 어떠냐? 백운이 제산하니, 흰 구름이 산에 있으니 당연히 이건 뭐야?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중장은 백운이 산에 있어서 너무 보기 좋다 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 만족감. 이런 거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중에라고 해서 이런 자연 속에서 피미 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에 이랬네요. 그래서 종장의 핵심은 피미 일인을 뭐한다? 그리워한다 라는 거예요. 못 잊어. 이게 누군데? 아름다운 사람. 저 멀리 있는 한 사람. 아름다운 한 사람. 저기 있는 아름다운 한 사람. 여자를 잊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죠? 임금을 잊지 못한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여기는 연군의 정을 말하고 있네.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이 언지에서는 자연에서의 수양, 자연을 감상, 연군도 나타난다고 보기에서 말했었죠? 바로 이 연군이 나타나는 게 여기 사수에 해당하는 피미 일인을 잊지 못한다. 이 구절이었어요. 되셨죠? 여기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 너무 단순하네. 요 두 개가 뭐 되죠?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됐어. 자, 오수로 갈게요. 오수 이쪽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로구나. 뭐뭐 로다 정도는 알아야 돼. 요거는 감탄형 어미죠. 그래서 영탄법입니다. 뭐뭐 로다가 고전에 쓰이면 감탄형 어미 뭐뭐 구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영탄법이야. 수능에서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산 앞에 대가 있고 대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그려보세요. 물이 흐르는 위에 낚시터 같은 터가 있고 그 뒤에는 산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산임수의 풍경이야. 그런 곳에서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자연의 풍경을 모사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다 교급했구는 멀리 마음 두는가. 요 구절은 되게 중요하다. EBS에서도 이 구절로 문제를 냈어요.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수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종장에 있는 교교백구가 멀리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얘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먼 곳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초장, 중장은 자연이 끝내주게 아름다운데, 됐죠? 어째서 교교백구는 마음을 멀리 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교백구가 마음을 둔 곳은 최소한 어디는 아니에요? 지금 화자가 있는 이 세계는 아닌 거죠. 대가 있고 물이 흐르는 이곳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급백구는 뭐 현자가 타는 망아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화자인 나가 될 수도 있고 화자가 아닌 남이 해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멀리는 속세일 수도 있고 현실 정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EBS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니,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째서 지금 나는 멀리 속세에 마음 두고 있냐? 됐니? 그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속세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뜻도 말하고 있는 거죠. 납득됐어요? 너 어째서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냐? 내가 지금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이걸로 가볼게요. 남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걸 탓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현실 정치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걱정해서 내가 지금 현실 정치 멀리 마음을 두고 염려하고 있더라. 뭘 걱정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내가 현실 정치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도 되죠. 자, 기본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곳에 뭐한다? 마음을 두고 있다와 그렇게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남들이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뜻. 남들이 현실 정치를 염려하는데 자연에 왔는데 자연을 즐겨라. 마음 두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제 어제 되게 여러분 수업하는데 어제 이걸 수업했던 거라서 어떤 친구가 되게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얘는 속세를 부정하나요? 그래서 얘는 현실 정치를 부정하나요? 되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런 거죠. 싫어서, 속세가 싫어서, 현실 정치가 싫어서 자연으로 떠나온 건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화자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야? 자연에 응거하며 학문수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벼슬살이를 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향에 돌아와서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잠시 현실 정치에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안 돼.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속세 싫어. 현실 정치 싫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납득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봤던 고전 시가에선 속세 싫어, 자연 좋아.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되게 많았다면 이 시에선 속세를 싫어한다. 현실 정치를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 벼슬 하는 게 후회돼. 이런 건 아니라고. 납득되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기본 입장이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학교 선생님께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화자는 저 멀리라는 곳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생각한 건 부정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지금 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자, 여기도 이제 눈에 보이는 표현법은요. 초장에 대구 있었죠? 그 다음에 초장에 로다 해서 영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교급의 멀리 마음을 두는가 했으니까 뭐도 돼요? 서리법도 되죠.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EBS에 실려있는 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자연에서의 노래였죠. 그죠?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시간을 1분 30초를 줍니다. 그러면 언지 내수를 천천히 해석해보고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기서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작합시다. 1분 30초 줍니다. 자, 됐어요. 거기 들어보세요. 1분 30초면 시조 4개는 그냥 읽을 수 있죠. 복습이 되죠? 예.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면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 끝나고 나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지 말고 잠깐이라도 수업 때 복습을 하시면 남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적극 추천해요. 아셨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게 더 쉬워져요. 부탁할게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싶잖아. 그치? 자, 칠수로 갑니다. 칠수는 이제 언학이에요. 언학. 7번째 수 언학 보겠습니다.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데 화자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서 완락제에 왔어요. 천운대는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이고 완락제는 도산서원에 있는 건물 이름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연이 좋은데 이 도산서원의 건물은 또 어때요? 깨끗해요. 맑고 깨끗해요. 아주 소세해요. 만권생애로 낙사 무궁하여라 해서 만권생애 충격적이죠. 책 10,000권을 쌓아놓고 읽는 삶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뒤에 거예요. 낙사 무궁하여라. 낙사는 즐거움이죠? 즐거운 일이 어떻다? 무궁하더라. 그래서 초중장을 묶어서 보시면 천운대라는 아름다운 자연에 완락제라는 책을 읽는 공간에 도산서원의 한 공간에 거기에 10,000권의 책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떻대요? 즐거움이 끝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학문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권생애가 낙사가 무궁하구나. 자연에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왕예 풍류를 리러 무슴할 거에서 이 가운데 이 중에를 또 잘 생각해봐. 이런 자연 속에서 이런 깨끗한 완락제에서 10,000권의 책을 읽고 사는 삶, 그 즐거움이 끝도 없는 삶, 이 가운데 왕예 풍류를 리러 무슴할까 해서 이 가운데 뭐하고 있다? 왕래한다, 오간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며 즐기는 풍류, 그 삶이 얼마나 즐겁겠냐. 만족스럽다. 지극한 만족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유유자적하는 삶이죠? 그쵸?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공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이황이잖아. 대학자. 공부가 즐거운 삶인 거지. 그러니까 뭐 5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서는 왕의 풍류를 니러무스말고의 서리법이 쓰인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칠수 맞고, 그 다음에 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여기서의 고자는 옛 고자라서 옛날 사람을 뜻해요. 알겠죠? 그분이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습니다 할 때는 고자 한자가 달라요. 옛날 사람을 나도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는데,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그래서 구수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고인의 녀던 길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녀다는 가다 또는 살다의 뜻이죠. 그래서 가다예요, 가다. 그래서 가던 길이 앞에 있다. 고인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더라. 이 고인은 누구냐 하면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옛날에 성인들이 가던 길, 이 길은 학문의 길이죠. 그 성인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성인 누구겠어요? 유학자에게 성인이자 현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겠죠? 공자나 맹자.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건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공자와 맹자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책을 읽고 있고 내 앞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학문 수양의 길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나는, 저들도 공자맹자도 나를 못 봤고 나도 공자맹자를 못 봤지만 공자맹자가 가던 삶의 길, 학문 수양의 길은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됐지? 그 다음 볼게. 녀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해서 그들이 갔던 학문 수양의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 내가 안 가고 어떻게 하겠냐 그거죠.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학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문 수양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녀다의 뜻풀이 되게 중요하겠죠? 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가다 또는 살다의 뜻이니까, 가다 또는 살다의 뜻이니까, 그래서 가다로 해석되는 걸로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상의 특징, 반복되죠? 연이어 반복되고 있죠? 앞말을 끌고 와서 계속 이어가고 있죠?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것처럼. 그래서 연쇄법이라는 표현법이 사용됐고, 마지막에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 수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십수로 가볼게요. 십수. 당시에 가던 길을 버려두고, 몇 해를 버려두고. 자, 아까 보기 읽었던 생각나니? 당시에 가던 길을 버려뒀다. 그럼 어디가 있었던 거야? 학문하다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 보기에서 잠시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어? 벼슬살이 하고 왔다고 그랬죠? 벼슬살이 잠깐 했었다고 했죠? 보기에서.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당시에 녀던 길, 학문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는가? 누가? 내가. 내가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왔냐? 성찰하고 있죠. 그렇죠? 잠시 다른 길에 갔다 온 것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아 성찰 중입니다. 그래서 칠수에서 핵심은 자아 성찰하고 있는 거. 아, 내가 몇 해를 버려두고 벼슬 사려고 하고 왔네. 이제나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말오리 해서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딴 데 마음을 먹지 말자라고 했고, 이거 세모 치시고요. 요거랑 대조되죠. 앞에 구수에 나와 있는 녀던 길과 딴 데 마음은 대조된다. 그래서 딴 데 마음 안 먹을게.
이제 구수하고 십수는 짝을 이루죠. 그쵸? 구수와 십수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죠.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어떡하겠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왜 이제 돌아왔냐. 이젠 다른 데 마음 안 먹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황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너 불러봐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일깨우고자 했던 의도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살았네, 너무 나태하게 살았네, 이제 다시 마음 먹고 공부해야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11수 볼게요. 11수 옆에다 쓰세요. 왼쪽 여백에 쓰세요. 자연친화 절대 아님. 자연친화 절대 아님. 자연친화 절대 아님. 11수. 자연친화 왜 아니냐? 왜 자연친화란 말을 언급하냐? 아니, 청산, 유수 이런 거 나오니까 자연친화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잠깐. 여기 서리법 쓰였는데. 여기 서리법. 놓쳤네. 11수.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했으니까. 청산은 늘 푸르고. 아주 오랜 세월이죠. 만고라는 게.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해서 청산과 유수는 만고에 푸르고 밤낮으로 흐르는데 그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변하지 않고 지속돼요. 불변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서리법입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청산유수,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와 그치지 마라 사이에 들어갈 말. 무엇을 그치지 마라? 고전시의 특징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버리는 거. 무엇을 그치지 마라? 학문 수양을. 학문을. 우리도 배움의 길, 학문의 길을 그치지 말자 해서 우리의 배움. 따라가야 돼. 청산유수를 따라가자. 불변하고 지속되게 하자. 그래서 만고상청하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저 청산과 유수처럼 배움의 길에 중단이 없어야겠다. 그침이 없어야겠다. 변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냐면 인간이 자연의 모습에서 뭐를 발견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있죠. 이해되니?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지. 또 이 자연물은 뭐의 대상이죠? 교훈을 주는 대상이죠. 이 자연물은요, 여기다 쓸게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 자연물은 교훈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물은 교훈의 대상. 아니, 그렇게 공부해놓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끊임없이 공부하겠다고, 저 자연의 모습을 닮아서,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얘네 너무 이렇게 차분한 거 아니야? 내신 때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영호야, 너 이황의 이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니?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때? 공감이 돼? 장난 아닌데? 공감 능력 최고인데? 이 이황을 공감하다니. 야, 호주의 블루 마운틴에 갔어. 우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왜 이게 납득이 되냐고. 좀 재미없죠. 이렇게 사는 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수. 우부도 알며 하거니. 우부도 알며 한대. 자, 우자 또 나왔지? 아까 어디 있었죠, 이 우자? 우자 어디 있었어요, 선생님들? 초야우생에서 있었죠?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면서 하고, 자, 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아요. 안다,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쉽다. 목적어가 없어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안이 쉬운가에 알며 무엇을 하죠? 학문 수양을. 학문을 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문입니다. 알겠죠? 정확한 발음이에요. 학문을 해요. 그래서 우부도 학문을 알면서 해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안이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부와 성인이 대조되는 모습인데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 야, 이게 너무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두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학문의 본질이에요. 누구나 쉽게 하고 일단 알고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공부라는 게 그래요. 공부는 그래서 시작은 쉬워요. 근데 할수록 어려워져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공부의 이 바다에 대해서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게 돼요. 아, 지식의 세계는 어마어마한데 난 되게 티끌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 쉽게 하는 게 학문이면서도 성인들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게 학문이라는 거야. 됐지? 질문. 이 우부는 화자 자신일까요? 화자 자신일까요? 그럼 나는 알고 하고 쉽게 하는데 성인들은 못 이루고 어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우부는 화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학문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둘을 대조한 거니까 뭐가 절대 아니다. 이 우부는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봤던 일수하고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연결해 봅시다. 일수에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일수에서의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야? 화자인 나야. 그런데 12수에서의 우부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쉽게 하는 게 학문이다. 성인도 어렵게 하는 게 학문이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시작입니다. 쉽거나 어렵거나 쉽든 어렵든 중에, 이 중에라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걸 압축시켜버렸죠. 중에 뭐뭐 하는 중에 아름다운 자연에서 학문 수양을 하는 중에. 됐죠? 쉽든 어렵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을 하는 중에 뭐 하는지 모른다? 늙는 줄을 몰라라. 뭐 하는 모습이죠? 뭐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학문 수양에 몰입하고 있고 그래서 늙는 줄 모르는 모라의 경지예요. 몰입의 경지, 모라의 경지. 뭘 아는 자신을 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잊고 몰입해서 공부한다. 여러분이 몰입해서 자신을 잊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렇죠? 어떤 시간이죠? 유튜브 타임. 아,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시작하면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계속 보여주는지 끝도 없습니다. 시간 그냥 갈 수 있죠. 그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TV 계속 보는 거, 유튜브 계속 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어떤 현타가 오죠?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언학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시간 줄게요. 시간, 이건 좀 더 길어서 2분 주겠습니다. 한 수가 더 있어서 2분 줄 테니까 전체 정리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안 쳐줘. 또 자꾸 놓치지? 여기도 서리법 그리고 대조 쓰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되냐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다가 작은 칠판 하나 놓고 인형 하나 앉혀놓고 이제부터 내가 도산 12곡 수업을 하겠다 하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말 못하고 막히는 게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럼 꼭 공부하면 돼요. 이제부터 공부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죠? 아,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를 아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를 아는 거. 이게 공부라고. 됐지? 계속 아는 거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거기 감상 포인트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매듭 지어 볼게요. 이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이쪽에 맨 위. 제목 아래. 이쪽에 맨 위 제목 아래 감상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야. 확인하는 중인 겁니다. 마지막. 이 작품은 작가가 만년에 은퇴하여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새로운 거 없죠? 다 알고 있죠?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고, 언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후 6곡 언학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의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새로운 거 없죠? 이 작품은 자연 귀의의 삶을 노래하면서, 귀의란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자연 귀의의 삶을 노래하면서도 유교적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충의관념도 있고요.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도의 완성도 있죠. 관념적 성향이 짙다. 작가는 도산 12곡 발문을 통해 우리말 가곡에 상스러운 것이 많은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도록 함으로써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의도. 이 노래를 쓴 의도. 도산 12곡을 지은 목적이 뭐야? 아이들이 부르게 해서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 라는 거고, 이러한 점에서 도산 12곡은 문학의 교술성과 효용성을 고려해서 창작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읽은 이게 다 문장을 끊으면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그냥 그대로 한 문제를 내는 거야.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뭔가를 바꾸면 되겠죠. 조금씩. 그렇게 문제를 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빈칸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게 만들어 줄 거고. 어디 보겠냐면 4쪽 볼게요. 4쪽에 좀 전에 언급됐던 도산 12곡 발. 내가 이 도산 12곡을 지은 의도를 적은 글이에요. 여기 수필에 해당합니다. 평문에 해당하는. 그래서 거기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에 보면 도산 12곡의 창작 동기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찾으셨어요? 도산 12곡의 창작 동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자기 자신이에요. 도산 노인 이황. 노인이 이를 지은 까닭은 우리나라의 가곡이 되게 상스러워 말할 거리가 못되기 때문이다. 한림별곡 쓰레기다. 얘기한 겁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근세 이별의 유가가 널리 전해졌거니와 차라리 이것이 한림별곡보다 나을 듯하나 이 역시 세상을 희롱하여 공경하는 뜻이 없고 온유하고 인정도톰의 실이 적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별의 유가도 좀 낫지만 별로다. 정리. 한림별곡 완전 쓰레기. 이별의 유가는 조금 낫지만 그것도 별로.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읽기는 좋아도 노래하기엔 적합하지 못해. 이를 노래로 부르려면 우리말로 지어야 되니. 밑줄 주세요. 우리말로 지어야 되니. 얘가 생각한 건 우리의 노래는 우리말로 지어야 노래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산 12곡은 우리말로 된 표현이 대단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셨죠? 그러면서 이는 곡 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내가 이별의 유가를 본으로 삼아 그 라임을, 그 노래를 본으로 삼아서 도산 6곡 둘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산 6곡 둘, 언학, 언지 6곡, 언학 6곡. 그래서 이 두 곡을 합쳐서 지으니 첫째는 지를 말한 거고 둘째는 학을 말한 것이다. 이를 조석으로 아이들에게 익혀 부르게 하며 의자에 기대어 듣기도 하려니와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게 되면 모두에게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창작의 동기를 밝히고 있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여러분은 뒤에 문제, 강의 확인 학습부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쭉 풀어오시고 문제가 더 필요한 순간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은 요청하면 자료를 충분히 더 주니까 일단 이 문제만이라도 정확히 풀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